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좀 알아라고 생각했던 거, 관심 갖고 있던 그거 아무짝에도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도 아니야. 그냥 정말 아무 필요가 없어요. 1층 상가가 안전하지 않아요. 1층 상가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러면 제가 지도를 보고 있다가 이 상가를 이용할 배우 수요가 이쪽은 훨씬 많죠.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네. 그죠? 배우 세대 대비 상가 개수 했을 때 이쪽이 상가 개수 훨씬 적죠. 네. 여기가 더 유리할까요? 예. 근데 대표님 요즘에 위례나 판교 이런 곳에 되게 공실 많은데요. 위례나 판교. 예.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단 상가가 실질 가치보다 너무 높게 평가되어서 분양되는 거, 필요한 상가 공급량보다 훨씬 많이 공급되는 거, 과대 광고가 엄청 많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고, 또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그게 문제가 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제가 정말 공부를 안 해요. 토지는 이야기를 하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가는 나도 좀 알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유통회사에 들어가서 상품 모사 해보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좀 알아라고 생각했던 거, 관심 갖고 있던 그거 아무짝에도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도 아니야. 그냥 정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상가 분양 받을 때 가보면 뭐 분양 사무실에서 보증금 월세 얼마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하면 수익률 몇 퍼센트 낼 수 있다 미리 말해주잖아요. 네.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병원에 임차가 맞춰져 있고 보증금 월세가 얼마라고 합니다. 실투자 얼마인데 이 수익률 몇 프로지만 은행 이자를 받고 이러면 수익률 한 6%까지 올라갑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되묻는 질문이 그 자리 월세가 그 정도가 시세가 적당하다 보느냐, 그거에 대한 접근을 아무도 안 해요. 거의 다 그냥 월세가 얼마라고 맞춰져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 그 월세가 신도시 입주하고 유지가 될 거냐 이걸 봐야죠. 아예 그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개가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했던 그 수업인데 개발사례 연구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상가를 시행하는 쪽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동탄 1신도시의 상가 분양가가 평균가가 얼마였다. 근데 동탄 1신도시 대비 집가가 얼마로 오르고 아파트가 얼마로 올랐으니까 2신도시 상가 분양가는 얼마로 측정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역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동탄 신도시보다 더 인기가 좋은 위례나 이제 판교 이런 데로 온다고 지역이 더 인기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상가 가격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가의 어떤 가치나 소매점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고 상가의 공급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안에서 주동서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럴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월세가 어느 정도 적당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은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고 상가 공급은 얼마나 되고 이게 핵심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처음 분양 사무실에서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공급하는 측에서부터가 그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너무 놀랐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그 다른 데 데이터를 자꾸 보면 되는데 아까 위례요? 네. 위례 한번 가볼까요? 위례에 상가 사면 다 손해보고 이런 줄 알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간단한 게 위례가 우리가 손해가 많이 납니다라고 하는 데가 뭐 투자해서 막 투자자 무덤됐다는 데가 보면 요런 데 상가들이거든요. 네. 맞죠? 요렇게. 주로 요쪽 상가들인데 자, 우리 수강생이 한 명이 쌤, 이 안에 상가 뭐 살까요? 하면서 그 분양 사무실에서 나눠주는 책자 들고 와가지고 요 프라자는 얼마, 여기는 얼마 써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가 하지 말자 이랬어요. 내가. 왜냐면 여기 상가를 에워싸고 있는 배우 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량화 시켜서 봐야 되겠지만 세대수를 세고 상가 개수를 세면 상가 공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계량화돼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고 있다가 그때 제가 위례 지도를 생판 처음 봤어요. 태어나 처음 봤어.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상가가 몇 개 안 되죠. 네. 파주소 빼겠습니다. 네. 파주소 빼면 상가 요만큼인데 이 상가를 이용할 배우 수요가 이쪽은 훨씬 많죠.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네. 그죠? 대리님, 배우 세대 대비 상가 개수 했을 때 이쪽이 상가 개수 훨씬 적죠? 네. 여기가 더 유리할까요? 예. 근데 분양가는 여기가 더 비쌌어요. 위례 중심 상가 쪽이라고. 이쪽 근린 상가라서 쌌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밖에 안 되는데 세대수는 한 8,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상가 건물 하나당 1,000세대가 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괜찮네. 여기 거 삽시다. 그럼 이 안에서도 입지 분석을 해야 되죠. 네. 여기서 입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이런 데도 이렇게 뒷라인은 나쁘다.
뒷라인은 나쁘다. 그럼 어디 거 살까요? 이러길래 이제 지적 편집도를 보면 이렇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 전용 도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요 뒷라인 사람들이 요렇게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쪽 단지 사람들은 여기 보면 횡단보도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있죠. 요렇게 넘어올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분이 안경점을 하셨거든요. 네. 무조건 1층을 사야 된대요. 그러면 1층을 사야 되면 여기가 제일 비싸겠지만 배우수 요렇게 내놓고 요렇게 내놓은 게 있으니까 요렇게는 숫자가 수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건물 못 사면 요쪽에 거 사도 되겠다. 이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요거 사면 되겠다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10억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네. 제가 현장을 같이 안 갔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서기 전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공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한 거라서 네. 현장도 안 갔고, 그래서 뭐 요 라인에 사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뭐 어떤 거라고 찍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10억에 분양받았는데 7억 정도 대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세입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50에 이제 맞췄어요. 네. 그거 지금 팔면 얼마입니까? 15억 넘어가죠. 이런 데서 성공했냐?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분들 보통 이런 거 한 건 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이런 걸 이제 찾아다니시는 거죠? 여기 분양받은 수강생은 그 안경점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점 없잖아요. 네. 예. 자기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해놓고 임대료가 많이 나오니까 월세 잘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월세로. 예, 분당에서 안경점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 네. 안경점 하는 사장님인데 감사하죠.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자기 생각할 때는 이쪽이 더 좋다는데 아니다 여기가 좋다 하는 제 설명을 이제 귀 기울여 주신 덕분에 저도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를 샀고 뭐 성과 잘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꾸 이런 연습을 해야죠. 이런 연습을 이렇게 상가 공급 대비 세대수 이렇게 자꾸 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야 이런 데 상가가 많구만 이런 것들. 특히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상가의 설계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뭐 시계탑을 넣고 뭐 무슨 거리 만들고 있잖아요. 뭐 유럽풍 상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상가는 그 예쁘게 짓는다고 해서 조감도가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네.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설계 디자인 공부를 해서 동네를 되게 시계탑 만들고 뭐 예쁘게 꾸며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 동네 예쁘겠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도움이 되지만 큰 도움은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은 배우 세대가 어느 정도 되고 상가는 몇 개고 주동선이 어디고 이거죠. 그거 잘 따지면 신도시도 할만 한게 많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주거 배우 세력이 많고 상가는 가급적이면 이제 좀 작으면서 예. 뒤에가 이제 빵빵한 배우 세력이 빵빵한 이런 데가 좋다.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기본이 만 세대 되는 상권에서 만세대. 상가가 한 20개 정도 있다. 프라자 상가가. 네. 필지별로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기가 전체를 한다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나.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상가 필지로 20개 필지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잡아요. 최소한 그거보다 더 여건이 좋은데 이런 데는 8,000세대니까 만 세대는 안 되지만 상가가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런 데가. 딴 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또 어떤 데 있을까요? 뭐 아까 이동탄 이야기 꺼내서 이동탄으로 간다면 네. 이동탄도 이렇게 보면 옛날 이제 강의할 때 좀 재밌었는데 상가가 동탄 11자 상가라고 하는 데인데 요렇게 상가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맞은편에 요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11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11자 상가라고 부르는 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파리바게뜨가 여기 있고요. 베스킨라빈스가 여기 있고요. 표시해 볼게요. 네. 파리바게뜨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다이소도 보입니다. 그죠? 네. 다이소도 여기 있고 그 다음 삼성 디지털 프라자인가도 뭐 여기 어디 있고 그 다음 롯데리아라든지 그 베스킨라빈스도 여기 있어요. 네. 쌤 유명 프랜차이즈가 이쪽에 많네요. 이 상권 하나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이쪽에 많네요. 여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보세요. 두 개 젓가락 같은 상가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이 배우 수익 훨씬 더 많죠. 맞죠? 오른쪽이 배우 세대 훨씬 많죠. 네. 그 다음에 초, 중, 고 여기 이쪽에 다 있죠. 네네. 그러면 애 키우기가 이쪽이 좋죠. 그렇죠. 맞죠? 이쪽은 학교 없잖아요. 네. 여기서 학교 뭐 대리님 살고 계신다. 애 초등학교 보내려면 이 큰 길을 건너서 보내야 되거든.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애 키우는 집도 이쪽에 많겠네. 세대수 자체도 이쪽에 많고 맞죠?
네. 그러면 학원이 잘 돼도 어느 쪽이 잘 되겠어요? 오른쪽이 잘 되겠네요. 오른쪽이 잘 되겠죠. 그러면 뭐 분식집을 해도 학원이 잘 되는데 1층에서 해야 잘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잘 될까요? 예. 맞죠? 네. 학원, 병원이 어느 쪽이 잘 됩니까? 이쪽이 더 잘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이쪽이 더 잘 되죠. 그럼 왜 베스킨라빈스 일로 갔습니까? 글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베스킨라빈스든 파리바게뜨든 경쟁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권에서 여기서나 이쪽에서 매출 차이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쪽이 더 비싸면 현실적으로 더 싼데 이리로 가자 이럴 수도 있고 네. 분양받은 사람이 내가 직접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점포개발 담당자가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또 이 지역에 또 어떤 특징이냐면 이 지역도 상가가 대충 20개 가까이 되고 세대수 만 세대 조금 안 되거든요. 만 가구 조금 안 되는데 이 지역은 단점이 보면 뒤쪽에 보면 1층 상가 주택들이 다 있어요. 1층이 다 상가라는 거죠. 네. 그러면 1층에 상가들이 많으니까 상가 공급이 많나요? 많겠죠. 네. 프라자 상가 말고도 1층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요런데 1층 상가들을 약하게 만들죠. 뒤에 보는 요런 상가주택에서는 학원이나 병원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학원 병원은 여기 11자 상가 중에 오른쪽이 잘 됩니까? 예, 훨씬 잘 되죠. 근데 1층 상가는 뒤에 그 택지지구 내에 점포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나쁩니까? 야, 나쁘죠. 그래서 저는 여기 11자 상가에서 상가 산다면 어디 살까요? 하면 이쪽 걸 사고요. 1층 사지 말고 위에 거 삽시다. 오히려 예, 1층보다요? 예. 1층 상가가 안전하지 않아요. 1층 상가가 되게 위험합니다. 분양가가 되게 비싸거든요. 아, 임대 안정성이 이런 데가 더 낫다. 오히려요? 1층보다. 네.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지역 전체 여기 상가 11자 상가 양쪽 다 저는 추천하진 않았어요.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왜 그랬냐면 참 이런 이야기 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LH 4단지 아파트 2147세대 돼 있죠. 네. 여기가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한 9,500가구쯤 되는 데에서 2,000 몇백 가구가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세대 수는요 국민임대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고 네. 단독 세대원들이 되게 많아요. 집이 방이 작고 이런 데라서. 아, 소형 평수. 예.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거주하죠. 네. 그런 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만든 데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학원 병원 갈 수요가 별로 없겠죠. 그럼 요거 없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상가 공급이 많은 느낌 나죠. 아.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거주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상가의 개수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구나. 근데 쭉 지도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상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개네요. 9개 상가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인데 준주거 지역에서 여기가 보겠습니다. 카림 에비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을 예쁘게 지어놨거든요. 네. 왼쪽 상가들보다 오른쪽 상가가 훨씬 예쁘죠. 네.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주거 배우란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는 주거 배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카페나 뭐 브런치 카페나 이런 것들은 이쪽을 좋아하겠지만 네. 학원 병원은 이런 건물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자료 자세히 보시면 상가 건물은 9개 프라자가 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의 카림 에비뉴 2, 3층짜리 상가를 쭉 있는데 네. 여기는 에워싸고 있는 주거 배우가 요렇게 딱 하면은 10,000세대 정도가 돼요. 여기는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주거 배우를 세면 거의 딱 10,000세대거든요. 네. 근데 상가는 한 12개쯤 될까? 그러니까 프라자 상가가 9개가 있고 그 카림 에비뉴 상가가 프라자 상가로 환산을 하자면 시환을 하자면 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상가 한 12개쯤 있는 데서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는 임대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점포주택이 없죠. 그죠? 네. 그럼 여기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서 또 이제 입지를 따지는 거예요. 동선을. 그래서 보면은 요런 데가 대로변이니까 전면지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실은 뒤쪽 아파트들이 상가 이용할 때 요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주거 배우 사람들도 보면은 여기에 대부분이 요렇게 넘어온다고 요렇게.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뒤쪽 아파트도 요렇게 오겠죠? 네. 그럼 어디가 좋아요? 이게 좋지. 여기는 좋지.
여기가 이 자리 완전 일입지고 이런 데가 이쪽이 나쁜 이유는 이쪽에 있는 카리메빈 다시요. 여기 이제 상가 이용하려면 이렇게 길을 건너잖아요. 네. 여기서 국민은행 쭉 올라가면 좋은데 보행자도를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어떻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시계탑 있고 여기 보행자도 잘 만들어 놨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이쪽 길로 안 가고 요 길로 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래 버리니까 여기 새마을금고부터 해서 국민은행에서 이런 데 자리 나쁩니까? 겁나게 나쁘죠. 예. 그다음에 전면지인데 대로변 자리인데 공진 한약군인데 이런 데 나쁩니까? 겁나게 나쁘죠. 엄청 나쁩니다. 이런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까? 예. 요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리님? 한 번 듣고서는 자꾸 사례를 받으면 이제 쉽죠. 그래서 요 자리를 제가 찍었던 자리입니다. 요 건물 두 개라. 네. 예. 근데 뭐 굳이 1층 할 거 있느냐? 1층 비싸면 위로 올라가도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이 지역의 매출 지도라든지 임대 데이터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봤는데, 임대료가 상당하더라고요. 요런 거 2칸짜리 가게들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이 월세가 800, 한 칸이 400, 뭐 그 정도 수준이고, 네. 학원이 꽉 차 있어요. 학원이 계속 늘리려고 하고, 예. 그래서 공실이 위에 층, 2층 이상으로는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이 동네가. 오히려. 그러니까 1층인데도 공실 나는 자리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나쁩니까 하자면 나쁘다고, 요런 자리는. 요런 자리는. 특히 이런 자리에 1층이 제일 나빠요. 왜요? 이런데 1층 자리들이 공실이 되게 잘 나요.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1층 상가다 이러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일종의 가성비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층 상가를 고집을 한다.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리님께서 1층 상가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상권 분석 실컷 다 해서 여기 제일 좋은 자리를 봤어요. 근데 여기 1층 상가 분양받으러 갔더니 뭐 내가 돈이 안 맞다든지 이미 분양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나는 1층 살려고 고집을 해. 그러면 이런 데를 가게 된다고요. 그 여기 상가를 10억치 1층짜리를 10억치 사는 것보다는 파란색 자리를 위로 올라가서 10억치 사는 게 임대료 더 많이 받아요. 임대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요. 100%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권이 중요하다. 상권은 지역이잖아요. 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위례에서도 중심상가가 있었습니다만 조섭티가 안 좋죠. 네. 위에 근린상가 좋냐요? 근린상가는 보니까 세대수 대비 상가 공급이 작았죠. 맞죠? 그 다음에 1층이 안전합니까? 아니요. 1층 안전하지 않아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1층 상가 이미 분양이 다 됐다. 과감하게 그 상가 건물이 한 중간층 정도로 올라가도 임대 충분히 잘 맞춰요. 이런 동네는 만세대 되는 동네인데 그러면 1입지 상가다 전체가 6, 7층짜리 상가인데 한 내가 4층 상가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100% 세입자는 병원 아니면 학원이에요. 공실 안 나죠 그런 것들. 임대 안정성 아주 좋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 이야기 엄청 많이 했었는데 내 말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네. 제가 그 강의 갔다 온 강의를 하고 연구반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네. 정규 강의 다 100% 들은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그때 뭐라 했냐 이러지 않았느냐. 자 이제부터 매출과 임대료를 깔 테니까 보자. 내 말은 정확하지 않냐. 맞지 않냐. 네. 예. 성숙기 들어서서 임대료를 알아보니까 이래 된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약국이 매매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제 안 좋다 한쪽 있죠. 네. 좋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약국이 매매 나온 게 있어요. 예, 뭐 있습니다. 예. 네. 위에 병원이 없어요. 아유 어떻게 병원이 없죠. 네. 뭐 한의원 있고 치과 있고 그렇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약국이 좋아하는 내과라든지 뭐 이런 병원들이 없잖아요. 네. 이비인후과 처방전 많이 나오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아까 일입지로 했는데 이런 데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온천지가 그냥 뭐지 내과니 무슨 뭐 써놨잖아요. 그죠? 네. 예, 별로 없네 여기도. 예. 이비인후과 있고 내과 있고 그죠? 네. 예, 동탄 수내과 뭐 검진 치과도 치과는 어차피 별로 안 놉니다만. 그럼 이런 데 이 약국 훨씬 잘 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하죠. 네. 예, 이렇습니다. 네. 재밌죠? 예.